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송혜영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홍석영입니다. 네, 저희 지난 2월에 인사드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 뵈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사전 워크숍 때 했었던 통합환경관리제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저희 다다음 주부터 진행될 이제 현장 진단 관련해서 과학원 업무 우리 홍성경 연구관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들으셨던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서 좀 회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통합허가는 사업장에게 허가를 하는 제도인데, 그럼 어떤 사업장에 무슨 물질을 허가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발전 증기, 소각, 이런 주요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19개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개 업종의 사업장 중에서도 이 폐수하고 이 방류구를 통해서 나오는 폐수 있죠. 그리고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이 아주 많이 나오는 사업장, 1, 2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허가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서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두고 한 번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17년부터 연차별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이제 1차 적용 업종이 시작이 되었고요. 연차별로 계속 시행을 해서 이제 내년에 마지막 업종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행한 이후부터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사업장은 4년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서 업종별로 이제 17년부터 각 4년 동안 저희 허가로 전환을 하는 지금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허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허가를 저희 통합허가로 새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배출시설 관리가 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선진적인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선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 토양 오염물질 이렇게 각 매체별로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저희는 한 개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배출되는지를 통합적으로 통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기 수질 각각 매체별로 이 인허가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신청을 해야 됐던 것을 환경부의 하나의 서류를 통해서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편리한 점도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장에 편의를 주면서 동시에 어떤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한다. 이런 선진 체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학적인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 오염물질만 단순히 하나로 뭉쳐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염물질들이 어떻게 어떤 물질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뭐 추가적인 약재가 투입되고 어떻게 배출되는지 이 전 과정을 보면서 이 전 과정 단계별로 어떤 최적 가용 기법이 있느냐까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최적 가용 기법이라는 것은 이 물질들을 처리하고 배출하고 하는 기술에 있어서 현재 적용 가능한 가장 최적의 기술을 말합니다. 최적이라는 거의 기준은 오염물질이 가장 적게 발생되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허가할 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뭐 사업장의 기술이나 그리고 사업장에 위치한 지역 같은 거랑 상관없이 그냥 배출 기준이 적용됐다면 이제는 저희가 그 지형 지도를 받아서 사업장에 위치한 주변에 뭐 아파트가 있다든지 민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배출 영향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것도 또 향후에 설명해 주실 과학원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허가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장에 또 한 가지 좋게 이제 이점을 주는 것이 기존에는 지도 단속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장 관리를 했다면 이제 허가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꼼꼼하게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중심으로 사업장의 어떤 자율 관리를 좀 도모하는 체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배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사업장의 그 정보들을 받고 있고 허가할 때 검토된 대로 그 모든 데이터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매월, 연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중심으로 좀 과학적 관리를 도모한다. 대신에 그런 데이터를 서로 신뢰를 통해서 좀 자유 관리를 유도하는 그런 선진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환경부가 허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희 환경부만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허가할 때 저희가 배출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공정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공정도에 있는 배출 시설이나 뭐 방지 시설들이 다 제대로 저희 허가 신청서에 수록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검토를 심사원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심사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셔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가 검토가 다 된 후에 데이터를 통해서 꼼꼼한 이제 사업장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담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기관들이 나눠져서 업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단하게 될 주요 업무인 과학원 업무를 좀 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준서 팀에서 최적가용 기법 기준서를 마련해주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적의 어떤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업종별로 시설별로 이제 자세한 어떤 업종의 기술 현황 조사하고 오염물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현황 조사하고 그리고 또 사업장들의 의견을 쭉 들어서 보통 저희가 한 개 기준서 마련할 때 3년 동안 이런 회의들을 거치고 조사들을 거쳐서 기준서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팀에서는 배출 영향 분석이라고 아까 허가할 때에 맞춤형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모델링 해주는 걸 한 가지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의 핵심이 되는 이 허가 시스템 운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허가 시스템을 통해서 허가 절차가 모두 이제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허가가 완료되고 나서 사후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출이나 그 데이터의 확인 이런 것들이 모두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스템 관리 또한 주요한 과학원 업무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저희 홍석영 연구관님께서 과학원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업무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는 크게 최저가용 기준서 마련, 그리고 배출 영향 분석, 그리고 통합허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가용 기법 기준서의 개요입니다. 이 최저가용 기준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통합 교과서로서 사업장 또는 허가기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신규 사업장이 허가를 들어오기 이전에 기준서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을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허가기관의 검토 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저가용 기준서에 없는 시설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는 더욱더 꼼꼼한 허가 관리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허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용 기준서의 준비 과정 및 시행 활용입니다. 기준서 마련을 위해서는 3년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기술 현황 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서 안 작성을 통해서 3차년도에는 기준서에 대한 심의 및 발간을 통해서 사업장 및 허가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간 이후에는 허가기관의 배포, 지자체 배포, 그리고 연구기관의 배포, 그리고 통합허가심의 등록을 통해서 대국민 또는 사업장, 허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서의 진행 과정입니다. 총 17개 업종, 19개 업종, 17개 기준서로 나눠지고 있고 3년간의 시간이 소요됨을 통해서 13년도부터 발간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21년도 현재 17개 기준서, 그러니까 19개 업종을 포함한 17개 기준서를 발간 예정을 두고 있고요. 21년도부터는 2차년도 개정안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용 기준서는 일반 국민 또는 외부의 전문가 그리고 학계에서 다 참여해서 만드는 기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WG에 대한 구성은 공정 및 배출 특성, 최종가용 기법, 연계 배출 수준 등
기준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현재 반영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 등 재순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는지, 또는 최신의 새로 개발된 기술 기법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어떤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WG의 주요 내용은 기준서 세부 내용을 업종 특성별, 특히 원료, 공정, 제품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원료 기준, 그리고 공정시설 기준에 따른 적정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정 기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산하는 제품 기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기준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기술들을 통해서 한 업종에 투여된 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최저가용 기법 연계 배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매체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 기준, 배출 오염 기준은 기술의 발달과 상관없이 외부의 오염들이 가중됐을 경우에 계속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최저가용 기법에 따라 제시되어 있는 기술들은 현재 현 기술에서 최대한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의 업종에 여러 시설군들이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최대로 배출될 수 있는 최상한값의 기술과 굉장히 엄격한 기술을 통해서 최고 하위에 대한 어떤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상한값과 하한값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값은 실제 사업장의 허가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 영향 분석입니다. 배출 영향 분석은 크게 현재 매체법에서 활용하고 있는 배출 오염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허가 배출 기준, 통합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허가 배출 기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즉 매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출 오염 기준은 그 지역에 상관없이 업종에 상관없이 하나의 획일된 기준점을 통해서 전 사업장들이 그 기준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 법 체계이지만, 통합법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수용체 중심의 수용체에 어떤 위험을 가한다든지 수용체가 살기 어려운 어떤 환경이 되었을 오염원들로 투영된 환경이 되었을 경우에 그 시점을 중점으로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각 사업장들이 부여받는 허가 배출 기준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사업장들은 조금 더 완화된 허가 배출 기준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상업단지가 많을 경우엔 이미 오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허가 배출 기준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즉 허가 배출 기준의 설정은 사업장 맞춤형 허가 배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안하는 배출 영향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사업장들이 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를 환경 기준과 비교하여 환경 영향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맞춤형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배출 기준의 방법론 마련이 첫 번째 국립환경과학원의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장의 심사 검토를 통해서 사업장별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은 배출 영향 분석의 면제사항, 배출 영향 분석의 오염 물질의 면제사항들을 검토를 첫 번째 할 것이고요. 그 검토를 끝난 뒤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배출 영향 분석 수행 및 결과 검토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허가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허가기관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 심사원에서는 사업장 맞춤형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이미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 정합성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장은 허가 배출 기준을 부여받고 그에 따른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환경 허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통합허가 시스템은 인허가 과정의 편의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정보화 시스템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범위는 허가 시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장에서 기존에 페이퍼로 제출하고 변경 허가 신고나 그리고 변경 시설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계속 페이퍼로 그 관할청에 제출했던 그런 프로세스를 온라인에서 사업장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 온라인상 제출함으로 인해서 허가기관 또는 이행점검기관에서 그 법적 사항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행하도록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즉 사업장의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통합환경제도에서 사업장의 허가서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작성을 효율화 작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작성된 허가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허가 이후에 허가 배출 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가 측정 내지는 이행 점검 사항들을 시기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록 보존 자료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허가관리계획서의 온라인 제출은 첫 번째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관리 번호 그리고 각각의 공정도에 맞게 엑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엑셀 자료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글화 문서로 변형시킨 다음에 그 문서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최종 추출이 됩니다. 그 추출된 자료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면 허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즉 허가서를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자료의 DB 구축입니다. 사업장 자료의 DB 구축은 첫 번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시에 즉 허가 제출 시에 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공정도에 대한 정합성 그리고 그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배출된 오염물질을 어떤 오염물질들이 배출되어지고 있고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이 총 DB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합허가 이후에는 기록 보존 자료로 이행 점검 사항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출 시설에 온도에 대한 부분이 주요 관리 인자라고 한다면 기록 보존에서는 그 배출 시설의 오염 인자에 대한 주요 그 데이터들을 일일 또는 월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된 자료는 DB화가 돼서 허가기관 또는 이행점검기관에서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도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합허가 시스템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의 핵심은 연간보고서입니다. 사업장에서 1년간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을 때 사업장을 어떻게 개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1년간의 모든 DB가 자동적으로 보고서로 출력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이행점검기관에서 수시점검, 정기점검, 그리고 사업장을 자율적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활용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경관리 선진화의 최종 목표는 이미 제출된 허가서의 DB, 허가 이후에 기록 보존에 대한 DB, 이 두 개를 통계 처리를 통해 환경관리 수준 평가에 활용하고 있고요. 이 활용된 수준 평가는 사업장이 조금 더 사업장 운영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5년간 인허가를 받을 때 다시 허가서를 재검토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5년에서 8년으로 연장시키는 인센티브, 그 외에도 사업장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 참여 조직 진단에 방문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 방문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오늘 설명한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재 통합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과학원에 방문하셨을 때 진단 업무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방문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 가능하도록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업무에 대한 설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저가용 기준서를 발행하고 심의하고 발행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기준서를 작성을 할 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민간에 있는 전문가분들, 학계에 대한 전문가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이 참여하시는 이 기준서는 어, 어떤 그 사무국이라는 어떤 큰 어떤 조직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기준서 사무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시면 업무에 대한 특성, 그리고 조직도, 기능, 그리고 실제 그 기능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페이지에는 대략적으로 최저가용법 기준서 사무국에 대한 조직도가 있음을 좀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질, 대기, 배출 영향 분석 검토 및 심의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션은 배출 영향 분석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배출 영향 분석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장들이 적정한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합성에 대한 심의 및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한 네 가지에 대한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 본 허가 시에 배출 영향 분석에 관련된 사업장의 자료에 대한 제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출된 자료를 통한 모델의 정합성 및 재현성에 대한 검토이고요. 그리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완결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허가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부여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 및 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 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배출 자료를 통한 기술 보고서 제공입니다. 이미 통합 허가 시스템에서는 사업장에 DB가 쌓여 있습니다. 그 DB를 통해서 동일한 업종에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다른 시설들을 쓰고 있는데 오염물질이 현격히 저감되고 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시설 투자 이전에 정보를 제공해서 사업장에서 그거를 통해서 오염물질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 조건에 대한 어떤 표준화입니다. 그 사업장에 맞는 운영 조건을 제시해 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배출 시설에 대한 조금 더 나은 기술을 투영해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배출 시설의 연료에 대한 변경권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한다면 그 오염물질을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연료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석탄으로 했던 연료가 LNG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오염물질을 현격히 줄인다든지라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더 이상 저감할 수 없을 때에는 제품에 대한 생산량을 좀 조정하든지, 아니면 사업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시간을 좀 조절하든지 라는 부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단 업무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이제 과학원을 방문하게 되시면 조금 더 이해 쉽게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통합제도, 특히 과학원에서 하는 제도의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돌려보면요. 2017년도부터 18년도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우려했던 부분이 배출 시설에 대한
봅니다. 이때 낙동강 오염 폐수 무단 방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환경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관할청은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해야 되며 행정 처분을 좀 세게 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주범은 아마도 사업장일 것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일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국민들의 가장 큰 키워드는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단계별로 국가가 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배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네요. 19년도부터 20년도의 가장 큰 이슈 사항은 자가측정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당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행정처분을 좀 세게 해달라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어떤 신뢰의 어떤 감이 굉장히 무너졌던 경우가 있었고 그때 특별 감시를 좀 적용해달라. 사업장의 배출 시설을 조금 더 엄격히 관리해 달라는 게 크게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통합 허가 사업장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과정 관리는 사업장과 정부가 자발적 관리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저희 제가 살고 있는 그 고지서인데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전달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던 요금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전달에 비해서 저감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지서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가 저렇게 연료를 많이 썼지? 어떤 거를 줄여야 되지? 그리고 줄였을 때 확실히 줄여드는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사업장에서 제출했던 빅데이터의 통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통합법 이전과 통합법 이후에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이 관리는 현재 교통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에 있는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장과 국민과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국가 대기질을 좋아지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